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2022년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3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기후특별위원회와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별 현장 방문도 있었습니다. 먼저 추가 경정 예산안 소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예산 대비 7,366억 원이 증액 제출된 광주시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고 23개 사업에 대해 30억 원을 감액하고 9개 사업에 대해서는 7억 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또 본예산 대비 6,249억 원이 증액 제출된 시교육청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은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361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 급식비 운영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31억 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조례안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으로 총 9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 변경 동의안 1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건,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새롭게 구성된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필순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최지연 의원이 선출됐고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은지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이명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석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박수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고 광주시와 교육청의 주력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언급한 뒤 때로는 힘과 지혜를 모으고 때로는 균형과 견제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재공원의 공원시설인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물놀이터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발의됐습니다.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을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배출원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9년 말 16,300대에서 21년 말에는 29,200대로 2배가량이 증가하였고 이렇게 증가한 것에 대비해서 정비업체의 수는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책무로 규정하고 또 육성 및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비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또 기술 교육, 또 경영 개선 등 친환경 정비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고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가 스토킹입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범죄만큼 피해자 수도 날로 증가하기에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는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토킹 실태 조사를 통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자가 건강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당사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받는 피해자를 발굴하여 2차 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의 시작점에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장 선임 때마다 사전 내정설에 떠들었고 더욱이 민선 8기의 출발선에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거취도 불분명해졌습니다. 정치적 지향에 배제되어야 할 중립적 공공기관장의 인사에 정치적 관행처럼 여겨졌던 여권제를 공공연하게 인정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2014년부터 21년까지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로 전남이 100억, 나주시가 총곡 33억을 가져가는 동안 단 1원도 가져오지 못한 강주시가 그동안 가져오지 못한 기금을 소급 적용해서 조성해도 모자랄 판국에 강주시는 무엇을 근거로 50억의 기금 조성에 합의를 하였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먼저 집행부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운영 방안 중 지하차도 건설하는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기대 효과에 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광주시는 대응교차로 개선을 위해 교통자료 수집, 교통현안 조사 및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및 평가, 대궁광장 이론의 지상 구간 교통처리 계획 수립 및 효과 등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분께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것은 그 민원을 받은 사람들의 능력 부족이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은 초코파이와 같아서 누군가 크게 베어물면 다른 누군가는 적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선출직 공무원인 의회가 당장의 불편을 광주의 미래 불안과 바꾸는 선택, 눈앞의 이익을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대신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자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보다 5년 더 빠른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의 과감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가고도 과감한 정책 추진과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첫째, 시행정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후 예산제를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제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후환경교육 전면화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전국적인 모델인 에너지 전환 마을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확대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복지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4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장 상담을 통해 채무 조정 또는 부실 채권에 대한 적극적 소각 및 탕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조 원 이상의 채무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삶을 살리는 금융, 사람을 지키는 복지를 통해 단 한 명의 시민도 벼랑 끝에서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광주시의 금융복지 사업 확대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근육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기존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개선하여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가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역시 당사자를 동반한 논의를 통해 이들이 내일을 꿈꾸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연구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인권도시 광주의 진정한 모습을 구사하기를 촉구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청풍수련장과 광주 푸른꿈 창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청풍수련장에서는 다층형 복합로프 코스 체험시설 준공과정과 운영 방향을, 이어 광주 푸른꿈 창작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각종 재난 및 대형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련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수련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덕남정수사업소, 용현정수사업소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날 위원들은 운영 현황 및 운영 계획을 청취하고 시설들을 점검했습니다. 위원들은 먼저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수사업소를 방문해 최근 타 지자체 정수장 사고와 관련해 장비 점검과 근무자들의 작업 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광산구 우산 빈겨울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모델링 사업 현장과 월드컵 경기장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주요 업무 보고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정책적 조사 발굴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정확한 이해에 따른 방향성 등을 협의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이 엎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 처서였습니다. 가을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제309회 임시회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